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특검 문제를 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 1부에서 검사가 드루킹한테 이 김경수 관련 진술을 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드루킹 지인 조사에서 그렇죠. 그 진술을 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건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드루킹이 이 폭로의 지지를 담은 문장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특검이 시작돼도 진실이 덮일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폭로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한국당은 마치 특검이 시작되면 특검만 하면 이 모든 부분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승리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드루킹을 입장을 보면 특검 해봤자 나올 게 없다. 지금 그렇게 드루킹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루킹은 제가 보기에 뭐 특검이 돼봤자 바로 이게 무늬만 특검, 명칭만 특검이지 뭔가 이게 특검도 믿기 어렵다.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스스로 언론의 폭로를 통해서 하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에 따로 할 때 이 제목을 특검에 드루킹 게이트 이 진상 은폐 공작을 위한 진상 규명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드루킹 이 댓글 공작 최종 이렇게 보고받은 자 확인을 위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류의 제목을 붙여야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제목이고 그 제목 하에서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 검경 청와대에 누가 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이렇게 차단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가 그 최종 이 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사건에서 김경수 윗선에 최종 보고받은 자가 누구인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 특검 명칭은요. 글자가 41장가 엄청 긴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 드루킹이 대선 때 인터넷 조사인 걸 조사하겠다. 이거는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꼭 빠진 게 바로 이게 대선 문제. 대선이라는 용어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김경수나 그 위선 그 용어가 빠졌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물론 명칭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이 명칭을 보면 대략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과된 법안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통과된 게 아니라 이제 다루겠다고 그렇죠.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4월 14일 날 국회의원 뭐 출마한다고 사표 낸 사람 김경수 포함해서 4명 처리한다고 그렇게 끌어내놓고 18일 오늘 아닙니까? 예, 그렇죠. 5월 14일 날 해놓고 5월 18일 날 추경하고 같이 이걸 처리한다 했는데 오늘도 지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검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조직이 몇 명으로 할 거냐. 또는 이게 그 시기는 며칠로 할 거냐. 이런 게 아직 협상이 완전히 안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불투명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드루킹이 편지를 보낸 날짜가 17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편지 보낸 게 18일 날 아침에 조선일보에 나오고. 그리고 18일 날 지금 이걸 오늘 오후에 처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시점도요, 특검과 관계해서 드루킹이 특검에 합의된 여야의 안을 보면 이것 갖고는 걸렸다. 판단을 해서 저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죠. 제가 보기에 드루킹도요, 아마 이게 언론 보도는 볼 겁니다. 다 보고 신문이나 들어오니까. 따라서 이번 특검은 정말 이게 어떤 위선의 어떤 김경수나 그 위선, 이게 그 진실을 밝힌 특검이 아니고 오로지 이게 드루킹 죽이기 이게 뇌를 죽이기 위한 특검 아니냐 명칭이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아마 드루킹 입장에서는 특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게 그 자력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따라서 이게 해명해서 김경수라든지 모든 의혹 몸통은 이게 김경수고 나는 이게 기틀에 불과하다 이런 이게 언론에 편지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드루킹을 좀 이렇게 마음에서 좀 존경심을 포함하면서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이런 류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인물치고 나는 잘못한 거 대가를 치를 거니까 제값을 치를 거니까 요놈은 나보다 더 잘못했으니 이놈하고 나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권력 실세를 겨냥해서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김경수 의원은 뭐 실세 중에 실세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달걀로 파헤치는 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드루킹의 형량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새로운 게 놀수록. 예. 그걸 이게 감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고 예. 그런다고 이게 뭐 존경 찬양까지는 좀 그렇네요. 아니 약간의 네. 비아냥을 담아서 예, 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야가 오늘 오후에 이제 18일 오후 9시에 국회를 소집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게 그 뭐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될 걸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 합의가 통과가 안 되고 무산되면요. 예. 그럼 이게 4명 처리해 준 건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이게 그 국민의 어떤 분노가 예. 정말 이게 극에 달할 거고 실제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여론 아닙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여당에서 정말 이게 규모라든지 이걸 다 줄여가지고 무리마 특검으로 이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그 협상 때문에 통과 안 되면 정말 이게 그 비난 여론이 클 걸로 보이고 따라서 이게 통과는 되지 않을까 약속을 했는데 이미 4명은 사직 처리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핵심은 은폐 공작을 규명하는 거. 왜냐하면 이 댓글 조작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대선 때 그렇게 시켜서 불법들을 같이 다 알고 해놓고는 그 사건이 터지려고 하니까 국가의 이 권력기구, 국가 시스템을 한마디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감추도록 특히 증거 인멸을 하도록 그리고 당사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무슨 경찰이 청부 폭력배입니까? 경찰한테 긴급 체포를 시키고 증거 다 털어오라고. 이 경찰이 한마디로 공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적인 이해를 위해서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이게 그 처음부터 정말 이게 이런 사건을 특검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특검하느냐. 항상 이게 특검을 하는 게 딱 2가지 요건이 저는 필요하다 보는데 첫째는 이게 그 청와대라든지 이런 게 일반 권력기관은 검경이 수사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연루된 사건. 근데 이번 사건도 연루 의혹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2번째 검경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사건. 예를 들어 이게 검경이 처음부터 수사 제대로 잘하면 굳이 특검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2가지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이게 디테일에 있다. 저는 이게 여당이요. 도처에 특검의 어떤 진실 규명을 막기 위한 장치들 있잖아요. 이걸 해두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이게 규모도 확 줄이자. 또 이게 기간을 확 줄여버리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추천도요. 변협에서 미리 4명을 추천해라. 이런 식의 도처에 그럼 이게 변협에서 수사 의지가 강한 사람 추천이 또 쉽진 않잖아요. 따라서 이게 도처의 어떤 진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 이게 연한 이게 악마들이 디테일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게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변협이 벌써 이렇게 바람을 살살살 풍기고 있어요. 변협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중에 어느 쪽에 조금 가깝다고 봅니까? 일단 이게 저도 뭐 변협에 이사를 하는 입장으로서 겉으로는 이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변협에도 보면 민변이라고 이런 게 민주 진보 쪽에 변호사가 상당히 많고요. 또 이게 물론 이제 보수 쪽에도 있기는 하지만 따라서 이게 변협이 과연 저는 수사 의지가 왜냐하면 이게 물론 특검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최순실 특검을 보면요. 이재용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재용 특검 했잖아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이름 없잖아요. 근데 블랙리스트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이게 특별검사의 의지만 있으면요. 관련 사건에서 인지된 거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특검의 의지만 있으면 대통령도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런 의지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중립적 인사, 심지어 이게 그 약간 친여권 인사 이런 사람으로 이게 의지가 있겠습니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벌써 바람을 솔솔 풍기는 게 하려고 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변협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변호사가 몇 명이십니까? 변호사는 이게 뭐 한 15,000에서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 역대 특검을 보면요. 정권 초하고 말은 틀립니다. 옛날에 이게 이명박 때 왜 그 도곡동 땅 특검 있잖아요. 그게 그 특검입니까? 허지부지 끝났죠. 그러게 무늬마 특검 설렁탕 그러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BBK 특검, 인수위 때 특검은 더 했고. 그러니까 특검이 무슨 설렁탕 집에서 만나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그게 바로 정권 초. 항상 이 특검도 떠는 권력에는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한 거예요. 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지는 권력이고 지는 권력에서 하고 따라서 이게 특검이 권력의 눈치를 안 보기 쉽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면 옛날에 이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했죠. 그때 그 국회의장이 이제 탄핵 소추인단의 변호사를 5명을 썼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났죠. 그때 5명 중에 초짜들도 다 이게 세무조사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들 감히 겁도 없이 현직 그렇죠. 대통령의 탄핵 제가 이게 이름은 못 밝히지만 소추인 측의 소추인의 변호인의 변호를 했다는 이유로 연수원 졸업해가지고 이게 변호사 몇 년 안 한 소위 정관 잘 나가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도 아닌데 세무조사부터 온갖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게 눈치 안 보고 지금 이게 특검 뭐 보나 수사관으로 이게 지원해가 변호사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써 드루킹이 자기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이 편지에 지금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특검이 돼가지고 이 사실의 진실을 밝히겠다 하면 우리 새 변호사님한테 왜 연락 안 옵니까? 새 변호사님 오면 특검에서 멋지게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제가 연락을 못 받았고 연락 와도 저도 이게 겁나죠. 왜냐면 이게 살아있는 연락 앞에는 바로 이게 방송부터 출연 정지당하고 다 이게 조사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참, 웃깁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까지는 특검을 갖다가 한다라는, 관철시킨다는 데만 좀 몰두한 것 같은데요. 이제 드루킹 편지가 터지기 전과 드루킹 편지가 터진 이후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게 그 대응 전략도요. 저는 이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이게 정말 그 전략가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게 상당히 의심이 들거든요. 그저 이게 따라만 가지 정말 이게 선도에서 뭔가 이슈를 이끌어가는 이게 특검법도요. 정말 이게 아까도 악마는 디테일이 됐지만 좀 이게 추천부터 문제가 많은데 너무 이게 큰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민주당이 특검을 가지고 이런저런 또 요구를 갖다가 지금 할 거라고 보는데 한국당이 굳이 오늘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칙으로 회귀해서 이제는 공작 은폐 사실 부분을 드루킹이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러면 한국당이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에 특검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서 검찰의 은폐, 경찰의 은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여 부분들을 전부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안 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거 특검 합의회가 흐지부지 하는 것보다는 판을 좀 더 키워가. 이 돈이 지금까지는 동네 고스톱이면 동네 고스톱이 아니라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도박으로 판을 키워가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당연히 저는 낫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그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보면요. 그런 마인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이게 당이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당은 특검 축소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거부하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지금은 중요한 거는 특검이라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의 질과 양, 수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항상 이게 무늬만 명칭만 이게 특검이 뭐합니까? 뭔가 이게 특검은 특검다워야 돼요. 따라서 이게 특검다우려면 그게 충분한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통과만 시켜봤자 그럼 이게 결국 면죄부만 주는 이런 이게 특검이 되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드루킹의 편지에서 검경 사건 축소 은폐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밝혀내야 된다 이런 말은 했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뭐 김경수 감옥 가야 된다, 무슨 충격이다,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 여당의 의원들 중에 보면 오늘 본회의에 이 특검 추경 처리를 확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겉으로는 막 반대하는 척하면서 오늘 저녁에 후딱 처리해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여당의 전략은 빨리 어떻게든 이게 초속기간 통과시켜서 끝내자. 아마 이런 전략 같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자유한국당이 그 여당의 전략을 간파하고 뭔가 이게 그 소장님 뜻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특검을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이 그런 게 저는 큰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이 참 중요한 게 지금 특검을 해봤자요. 김경수 댓글 조작했다는 건 이미 경찰이 밝힌 거 아닙니까? 대선 때 댓글 조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킹크랩이나 해외에 있는 서버를 가지고 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동원되고 전화기도 사용됐다. 이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우리 돕겠다고 그렇게 한 거가 야들만 무슨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처벌하면 되지. 우리하고 뭔 관계이냐. 지금 이렇게 나자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 드루킹의 범죄를요. 특검회가 수백 개를 더 받게가지고 징역을 100년을 때려봤자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드루킹은 이게 이미 검경 수사로도 충분히 처벌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게 그
배우 주범, 바로 이게 김경수 원책이든 아니면 대선 때 더 위선이든 이런 게 수사되고, 그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이 과연 이게 증거를 오히려 은폐하고 오히려 이게 직무를 유기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거,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야만 특검이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보기에 드루킹 아무리 뭐 수백 배, 수백 년 때려도 아무 의미 없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보면 김경수 쪽이 위선에 보고했냐라는 부분은 안 밝혀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봐야죠. 최악의 경우에는 김경수가 안고 갈 총대를 가능성이 매겠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밝혀질 가능성이 그것보다는 더 큰 거는 검찰, 경찰, 청와대 부분에서는 왜 긴급 체포했냐고 경찰관들을 불러다가 조지면 말 안 하면 나중에 경찰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서 누가 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국정원 여직원 댓글 부분에도 보면 네. 김용판 청장 부분까지 싹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또 자기가 위에서 시켜서 한 일 갖고 가기는 싫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벗어나도 이게 또 세월이 흘러서 다시 재수사 안 되겠습니까? 100% 되지요. 저는 이게 원세훈 사건 보면 알잖아요. 예. 원세훈 사건도 이게 그 국정원 댓글, 예.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되고 해서 한 5, 6년 끌다가 결국에 선거법에다가 또 이게 국정원법 다 이게 유죄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그 지금 일시적으로는 덮을지 몰라도 이게 정권 말에 가면 레임덕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당연히 다시 문제가 돼가 밝혀질 거고, 저는 이게 또 김경수 의원이 물론 이게 본인은 최악의 경우 본인 선에서 꼬리를 자르겠다 이래 할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어떤 진술만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게 증거를 있죠. 예를 들어 포렌식을 한다든지 과거의 보고를 다 조사해보고 심지어 이게 청와대가 압수해야죠. 예. 이러다 보면 이게 뭔가 더 위선에 저렇게 보고 흔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를 요 붙들러 와가 김경수 그러니까 드루킹 지인이 수사를 받을 때 김경수는 빼라고 한 검사가 누구냐고 이제 또 찾으면 이 검사는 이거야말로 체포 요건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중대 범죄 중에 범죄죠. 누구 진술을 이렇게 빼라는 거는 이게 직권 남용도 되지만 또 이게 범인을 은닉 도피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중대한 범죄죠. 이거는 국기를 문란시키는 범죄입니다. 옛날에 서울청장이 무슨 김경수 관련성은 없는 걸로 안다. 이거는 지가 보고 못 받았다고 우기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거는 이 뭐니까 네거티브한 건데 이거는 포지티브한 거 아닙니까? 빼라고 한 거는. 그 저기 경찰청장도요. 보고 못 받았다는 게 웃기는 게, 보고 못 받으면요. 그럼 브리핑 안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죠? 보고도 못 받으면서 왜 추측해서 전액이 안 읽었다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도 저녁에 조사해야 돼요. 어제 드루킹 그 편지를 보니까 김경수 의원이 보내면 저녁에 맨날 11시쯤에 다 이게 확인했다. 또 이게 어떤 거는 왜 이게 상단에 안 올라갔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그 경찰청장의 브리핑은 정말 이게 변명도 말이 안 되고 브리핑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긴급 체포를 왜 했는가? 긴급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러 갔던 경찰들을 특검이 잡아와서 너네들이 이 사건이 뭐가 그리 대단한 사건이라고 긴급 체포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냐? 그렇죠. 그러면 잡으러 간 형사들은 우리는 뭐 수사과장이 했습니다, 서장이 했습니다 될 거고, 서장은 이게 왜 긴급 체포를 하고 그때 압수수색한 증거물을 목록을 작성해놨냐? 이게 진짜로 수사를 하려고 압수수색을 했으면 바로 목록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당일날. 그렇죠. 근데 수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장난을 치려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압수수색을 했으면 당일날 그런 걸 안 해놨고 뭐 좀 숨긴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 소장님 지적처럼요. 드루킹은 이게 긴급 체포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정말 이게 그 두 번째 그거하고 반대로 해보면 김경수 의원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아무런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전혀 없잖아요. 그 계좌 통신도 안 해가 뭐 그렇죠. 통신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가서 1년 전에 거는 뭐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은 오히려 이게 그 사회 은폐, 격리시키 가지고 뭔가 이게 어떤 흥정, 이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긴급 체포를 불필요하게 남발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는 지금까지 오히려 이게 전혀 조사를 안 한 직무유기적인 측면이 있고, 둘 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경찰 안에 웃기는 꼬라지가요. 어제 보면 어떤 뭐 그제 여자 검사가 검찰총장을 들고 받았는데, 자 강원랜드 수사하는 거는 야당인 한국당의 의원들을 겨냥한 정권의 사정수사지요. 그런데 진짜 검찰이 용기 있게 검찰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갖다가 따지려면 이 드루킹 관련 지금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들을 계속 기각시키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들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좀 심한 표현을 하면요. 바로 이게 그 검찰을 견찰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저는 이게 검찰이 정말 이게 법불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이게 법은 권력 있는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근데 이 법불악의 모습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검찰은 정말 이게 그 죽은 권력한테는 가혹하게 막 사냥개처럼 맹견처럼 이게 물어 뜯으면서 정말 이게 살아있는 권력한테는요 푸들처럼 정말 이게 부드럽게 아양거리면서 이게 수사입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요 권력에 따라서 살아있냐 죽은 따라서 정말 이게 구분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권력 편에 서서 폭로하거나 양심 선언하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권력에 맞서서 양심 선언하고 폭로하는 것이 그것이 용기 있는 행위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로는 권력을 등에 업고 껍데기가 되어버린 검찰총장 죽이겠다고 하는 폭로나 나오고 있지. 실제로 지금 이 드루킹 사건 중앙지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양반은 옛날에 이거와 유사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는 그렇게 말입니다. 위를 들고 받으면서 팀장할 때 소신 있게 수사하더니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이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이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게 아닌가. 옛날에는 이게 여야 간에요. 형식적으로도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몇 명씩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야당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체포나 구속 수사가 이게 몇 건입니까? 근데 여당은 옛날에 전병헌 수석입니까? 한 분에게 하다가 결국 수사도 좀 부실해서 이게 불구속 기소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분 지금 어찌 됐는가 뭐 아는 사람도 없죠. 근데 그 이후에 처음 나온 게 김경수 여당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런 수사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아무런 수사도 없는 것보다 더 문제가요. 저번에 그 참고인 소환한 거 있죠. 이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참고인 소환하면요. 수사 기밀만 유출됩니다. 그럼 이게 김경수는 검찰에서 뭘 들고 있고 다 알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거는 저는 이게 수사 기밀 유출 조사다. 이게 아주 잘못된 조사로 봅니다. 저 정도 인물이면 압수수색을 해서 챙길 자료들은 챙겨놓고 증거물을 바탕으로 출두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통신 내역 있잖아요. 예. 이게 1년간 보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꾸 이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이게 김경수 편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러다면 이게 특검이 와도 상당히 은폐돼 버리면 아주 이게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방송을 혹시요, 이 드루킹 김경수 수사팀이 보고 있으면요, 당신들 정말로 이러면요, 나중에 천벌을 받거나 당신들 깜빵 갑니다. 이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국민들을 적당히 속여가 넘어가려고 하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검찰이 손을 안 대려고 하고 경찰 너가 다 저질렀으니까 위에서 지시를 받던 너네가 수습해라고 하는 모양을 보이더니만 어느 시점부터는 검찰이 보니까 완전히 이제 경찰이 수사를 좀 하니까 경찰 수사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틀어막고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쪽에 요 사건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50보 100보 네. 한 통 속입니다. 맞습니다. 좀 이게 다 잘못된 거고요. 네. 평소에는 어르렁대면서 이게 수사권 놈들 싸우지만 이 사건은 이게 결사적으로 검경이 다 은폐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링컨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예. 저는 이게 다수 사람을 일시 속일 수 있고 또 이게 소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다수의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고 언젠가는 이게 진실은 드러난다. 이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우리 오늘 서 변호사님이 분개를 하시면서요. 지금 한국당이 좀 중심을 잡아가지고 이 특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 특검을 하면 권력의 핵심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안타깝게 말씀을 하고 드루킹도 특검 해봤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건이 뭐 드루킹이든 여야든 이런 걸 다 떠나가 정치적으로 좌우든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중대한 어떤 지금 문제를 남기고 있는 문제들이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보기에 일단 이게 자유한국당은요. 물론 이제 협상에 파트너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일부 양보하고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게 압도적인 국민들이 많이 특검을 지지하고 있으면 그걸 이게 힘을 어떤 게 근거로 해서 좀 더 협상 전략을 잘 세워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전략적인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또 이게 이 사건은 금방 소장님 말씀처럼 정말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나는 그렇죠. 예를 들게 대선 때 여론 조작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침해고요. 그 위에 은폐라든지 또 이게 검경의 수사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게 정말 이게 아직도 적폐청산이 되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그 서정욱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 뛰어나신 경력이나 이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이 말도 아주 맹쾌하셔가지고요. 이 시청자들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뭐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게 평소에 이 뉴스 브리핑을 정말 이게 자주 보거든요. 정말 이게 소장님의 저는 뭐 그냥 아부가 아니고 정말 이게 뛰어난 식견이나 그 어떤 능력에 상당히 그 저도 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이게 직접 불러주시니까 정말 이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이게 제가 좀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어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별 말씀은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아, 이게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자주 나오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